중동의 긴장이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이란의 영공이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모든 중동 및 유럽 국가들은 이란 상공의 민간 항공편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폐쇄로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란은 긴급 NOTM을 발행하여 향후 90일 동안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며 이란 정권 장군들의 경계심을 나타냅니다. 이란 정권의 장군들과 대리인들이 위협을 가하는 동안 하메네이는 미국의 공격과 죽음을 두려워하여 라비잔 지하 100m에 있는 특별 대피소로 피신했습니다. 현재 이란 전체 주변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메네이가 직면한 위협은 단지 항공모함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또한 영국의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했으며 7,800개의 대규모 미국 함대가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함대에서 가장 두려운 무기는 해상에 있는 병사들이 아닙니다. 성층권에서 내려오는 3천 파운드의 괴물 GBU-57 벙커 버스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가장 중요한 36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아마도 터널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작전들이 정권의 지도부를 목표로 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들이 벙커 버스터를 견딜 수 있을까요? 하메네이가 숨고 있는 라비존 시설은 평범한 대피소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핵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지하도시로 터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OCNT 데이터에 따르면 이 시설은 서로 연결된 터널로 구성된 강화된 지하 복합체입니다. 깊이는 약 80에서 100m이며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벽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설은 전자기 펄스 보호, 공기 필터 및 백업 전력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수킬로미터에 이를 수 있으며 빠른 이동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란의 지하 네트워크는 1980년대부터 개발되었으며 포르도와 같은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발된 고밀도 철근 콘크리트 벽은 자기장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기 펄스, EMP,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법칙에 따르면 콘크리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몇 달치의 보급품과 특별 통신선이 있는 그곳에서 안전하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피난처라고 부르는 구조물은 출구가 봉쇄되면 감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하 네트워크는 포도와 같은 이란 핵시설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라비존을 차별화하는 점은 바로 지도부 지휘를 직접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터널 내부의 공기 정화 시스템부터 의료 개입 장치까지 모든 것이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락이 끊기더라도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 사이버 부대가 이 시스템에 침투하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피소의 기술적 특징이 발전했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흙과 암석으로 둘러싸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외부의 엄청난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하 100m에 숨고 있다면 당신을 위해 설계된 무기는 단 하나, GBU-57 대형 관통폭탄입니다. 무게가 약 14톤인 이 거대한 폭탄은 미군의 가장 무거운 재래식 무기입니다. 이 폭탄은 콘크리트를 뚫는 드릴처럼 작동하지만 훨씬 더 파괴적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B2 스피릿 항공기에서 투하된 이 탄약은 엄청난 질량으로 중력을 거스르며 가속하여 최대 60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한 후 폭발합니다. 진정한 파괴력은 폭탄 내부의 지연 신관에 있습니다. MOP는 은신처의 내부 공간에 도달할 때까지 폭발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부에 들어가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극도의 압력은 대피소 안의 모든 폐를 파괴하고 황희 시스템을 녹이며 제자리에서 뜯어낼 만큼 강력합니다. 심지어 하메네이가 100m 깊이에 숨어 있어도 이 폭탄이 만들어내는 지진 충격파는 터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일 폭탄이 벙커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하지라도 모든 출구를 봉쇄하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가둘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정말로 그런 힘에 대한 방어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자에서의 그림은 완전한 포위를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우리는 위대한 군대를 보내고 있다는 발언은 지상의 7,800명의 대군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약을 대비해 그 방향으로 많은 배들이 가고 있습니다. 큰 함대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를 12일 전쟁 당시와 비교하면 이는 향후 30여 시간 내에 이란에 대한 공동 공격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국, 이스라엘, 영국의 군사 자산의 대규모 증강을 요약한 것입니다.
적어도 482대 이상의 항공기가 CNTCom과 아마도 EUCom에 걸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418대의 전투 공격기, 57대의 급유기, 제급유기, ISR 및 조기 경보 플랫폼이 포함되며 총 연료 용량은 약 537만 파운드입니다. 미국 공군,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투단, 영국 공군 및 이스라엘 공군이 함께 광범위한 전투, 급유 및 지원 함대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의 미 해군 전력에는 항공모함, 다수의 구축함, 잠수함, 상륙 및 물류함, 해안경비대 선박, 그리고 1000개 이상의 수직 발사 시스템 셀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고강도 작전을 위한 준비 태세를 보여줍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그룹이 오만만에 정박할 때 탑재된 F-35C 전투기는 대기 중이며 매 2초마다 이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군 함대가 아니라 이동식 공군 기지입니다. 이 배는 길이가 322m이며 70대 이상의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FA-란 Far-EF 슈퍼 하너스, EA-8G 그라울러,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와 같은 요소들은 공중 우세를 보장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분석가들은 이 배가 20년 이상 연료 보급 없이 바다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장기 작전에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이 최 240km 속도로 항공기를 발진할 수 있는 능력은 신속한 대응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함선을 등반하는 구축함 미츠초호와 맥프로는 수백 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몇 분 안에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잠재적 사용은 이란의 방공망을 신속히 무력화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분석되지만 이 미사일은 1000마일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10m의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란의 방공망이 몇 시간 내에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토마호크의 GPS와 텔컴 유도 시스템은 지하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미사일들은 또한 하메네이의 벙커를 위협할 정도의 정밀성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함대가 약 358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능력은 대규모 일제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보복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항공모함 전단은 항공모함 항공단구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함대에는 전자전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USS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해군력의 상징이며 이 그룹은 잠재적인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말로 게임을 바꾼 것은 영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요청에 응답하여 영국 공군 RAF는 타이푼 전투기 12비행대를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에 배치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의 "우리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발언은 런던이 이 작전에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중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 전투기는 가능한 대피작전 또한 이란 영공리의 방패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 연합이 신속하게 결성된 속도는 정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합니다. 동적 타격이 시작되기 전에 이란의 눈과 귀는 이미 가려졌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와 영국 GCHQ가 조율한 사이버 슬래지 해머 작전은 이란의 지휘 및 통제 네트워크를 디지털로 마비시켰습니다. 하메네이가 라베이잔 벙커에서 외부와 소통하려고 할 때 화면에 잡음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암흑은 레이더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벙커 내부의 발정이 주파수를 조작하여 시스템을 자폭하게 만듭니다. 이 상황은 벙커를 요새가 아닌 전자관으로 만듭니다. P-8A 포세이돈 항공기에 의해 수행된 전자전 비행은 이란 영공의 경계에서 지하 통신 섬유조차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메네이가 그의 장군들에게 연락할 수 없는 동안 장군들은 레이더 화면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 전쟁의 가장 무서운 단계입니다. 적을 공격할 때 그들은 너무 눈이 멀어 자신들이 공격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거리의 분노는 콘크리트 아래의 두려움보다 더 강렬합니다. 시위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36,000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주장은 이란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권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벙커로의 도피는 또한 변경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사이에서 큰 사기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지하에 숨고 있다면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이제 이란 군대의 가장 큰 내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 내부 붕괴를 막기 위해 비대칭 자살 전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가미카제 보트와 드론 무리가 미국 함대를 상대로 포화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조정 능력을 잃은 드론 무리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방공 시스템을 갖춘 항공모함 그룹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권은 피비린내 나는 광경으로 자신의 몰락을 지연시키려 할지 모르지만 현장의 숫자와 기술 격차는 이 시나리오가 잘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요르단의 모아파크 살티 공군 기지에 착륙하는 F-16 스트라이크 이글 항공기와 영국 페어포드 기지에 착륙하는 C-17 화물기는 작전의 물류 발자취를 드러냅니다. 이 화물기들이 예비 부품뿐만 아니라 벙커 버스터 작전에 필요한 특수 탄약도 운반하고 있다는 추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연속적으로 이륙하는 KC-135A 공중급유기는 이 지역의 전투기의 공중 체류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물류 체인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작동합니다. 이란의 영공을 완전히 차단하고 지정된 목표를 한 번의 공격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소모전이 아니라 단번에 결정타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은 중국의 쿠트에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백악관은 사실 베이징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에너지 동맥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콘크리트 아래 100m까지 갈 것입니다. 이란의 두 가장 큰 동맹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요즘 매우 신중합니다. 러시아가 자국민에게 이란을 떠나라고 경고한 것은 모스크바도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이란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을 감수할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중국은 경제 제재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의 그림자 아래 에너지 공급 보호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하메네이의 벙커에 침묵을 더합니다. 테헤란 정권은 이제 자신이 수년간 구축해온 저항축이 얼마나 취약한지 더 명확히 보고 있다. 대리군이 타격을 입으면서 중심의 지도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로 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국민과 단절되면 그의 피난처의 갑옷이 아무리 두껍더라도 그의 정당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테헤란 100m 아래 콘크리트 블록 속에서 알리 하메네이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힘들게 엮어온 저항의 축의 마지막 흔적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벙커 안의 침묵은 위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하메네이가 벙커에 들어가면서 레바논에서 예멘, 이라크에서 시리아까지 뻗어있는 대리군 네트워크를 위한 암호명 레드던이라는 어두운 시나리오가 발동되었습니다. 야히야 라힘 사파비 정권의 최고 군사 고문이 우리는 휴전 상태가 아니라 전면전 단계에 있다고 한 발언은 실제로 지하 지도자가 외부의 군대에 내린 마지막 명령이다. 트럼프의 7,800명의 강력한 함대가 페르시아만의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위협은 물속과 해안가의 비밀 동굴에서 온다. 후티군 대변인 야히야 세르히의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움직임은 홍해와 오만의 모든 미국 선박을 정당한 목표로 만들 것이다 라는 발언은 단순한 허풍이 아닙니다. 대리군은 대형 항공모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화 공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마비시키려 합니다. 수천 대의 작은 폭발물 장착 가미카제 보트와 저렴한 드론이 동시에 USS 에이브러햄 링컨의 방어 시스템을 공격하면 역사상 가장 비대칭적인 해전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레바논에서의 내부 압력과 무장 해제 위협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는 북부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교전하여 미국을 혼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하메네이가 라비잔의 터널에 숨어 있는 것이 이 민병대 그룹들 사이에 지도자 부재 증후군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조정센터가 마비된 대리군은 이제 중앙 지휘아래가 아닌 독립적인 세포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 상황은 중동의 긴장을 통제할 수 없는 지점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방향을 잃은 민병대는 단 한 번의 미사일 공격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외교적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메네이의 벙커로의 후퇴는 정권의 몰락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벙커 버스터 기술과 영국이 지원하는 공군력은 라비잔 터널을 잔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그가 직접 지은 콘크리트 미로에서 마지막 말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